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이 오는 2025년 그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인데, 자,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정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임명제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장관이라고 불러야 되겠는데요. 네. 최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매립지의 그 종료 시점이 2025년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요,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과도 크게 다른 것이어서 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수도권 매립지 갈등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질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네. 말을 들어보면요, 인천은 2025년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지만 설계상 종료 연한은 2025년이 아니라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15년 맺은 그 4자 합의문 해석에 대한 이 환경부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종료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연장만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6년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면서 3-109까지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때 산출한 종료 시점은 2025년이었고요.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이 한 후보자의 연장 발언은 어떻게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이 정부 차원에서 매립지 정책을 제시해야 할 부서가 환경부인데, 네. 이 종료보다는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이제 환경부 장관의 발언, 한국 후보자의 발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인천시는 당시 4자 합의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12일 2025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고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을 건설하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한장관 후보자는 그 수도권 매립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쓰레기 양의 감소로 매립지 사용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매립지를 추가로 더 사용하겠다는 것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4자 협의의 그 단서 조항을 근거로 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환경부 등이 최근 공모한 대체 매립지 때문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그 최근 이 환경부 등이 공모한 대체 매립지에 대해 유찰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이에 대해 그 한 후보자는 이 공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비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1차 공모가 끝난 뒤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발언해서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장관이 그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은 그동안 그 지역에서 제기됐던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들어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됐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2025년 종료를 위한 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 섞인 이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거죠. 4자 협의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이 독소조항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 환경부 장관 그 후보자들, 환경부 등이 이제 공모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한장관 후보자도 이제 현재 진행되는 대체 매립지 공모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대체 매립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만 합니다. 이게 또 영향권 2km 이내의 그 주민 50% 그리고 토지주 7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또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아니고요. 이 혐오시설 유치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게 현재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제 공모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장관이 이번 청문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부분은 이제 아쉬운 대목인데요. 결국 4자 협의 단서 조항인 대체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 부지의 최대 15% 이게 106만 제곱미터인데요. 이런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단서 조항을 들어서 연장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농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자 협의 단서 조항에 따른 가능성은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뭐 또 다른 잘 알려지지 않은 시나리오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 사자 협의 독소 조항에 따른 이제 추가 매립 가능성은 어쨌든 늘 하던 얘기였고요. 또 많은 가능성이 제일 많은 가능성이 거론됐던 얘기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조심스럽게 제4 매립지 이 활용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몇몇 사람들께 우려스럽게들 조용히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가능성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모두 4개의 매립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1, 2 매립장은 현재 매립이 완료됐고요. 지금 3 매립장을 지금 3-109 매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4 매립장은 이제 마지막 매립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체 규모가 389만 제곱미터인데 대부분이 경기도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수지를 뺀 토지 부분만 206만 제곱미터로 이번에 이 환경부 등이 공모한 대체 매립지 면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 부분, 이 대부분 79죠, 80% 가까이가 이제 경기도에 이제 속해 있어서요. 4-1 공고는 409. 409는 경기도 쪽에 있다고요? 네, 대부분이 경기도에 있어서 인천이 한 20% 정도 있고요. 나머지 80% 경기도에 있어서 이 환경부 등이 이곳을 선택하면 인천은 좀 매우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천이 아닌 대부분이 경기도 쪽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를 보완해서 실행하면 사실상 인천은 막을 방법이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만드느라 주민 반발을 무릅쓰면서 이 온갖 수고를 다 했지만 결국에는 매립지 연장을 허용하는 이런 꼴이 되는 매우 어이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이 309 추가 매립도 그렇지만요. 4 매립지 사용이 확정되면 사실상 수도권 매립지 연구하는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계속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이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이거 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또 인천시도 지금 자체 매립지 캠페인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그렇게 쉽게 이렇게 또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예상에는 이게 또 어떻게 또 흘러갈지 또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 서구민 90%가 쓰는 지역 화폐에 서로 이음이 이번엔 기부 기능을 탑재했다죠. 맞아요. 서로 이음 시즌3 서로 도움이 오픈했대요.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다잖아요. 서로 이음 앱에서 기부 사연을 읽고 도움을 주고 싶은 이웃에게 기부하기를 누르면 바로 기부가 된대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공동체 플랫폼 서로 도움. 우리 새해엔 새 마음으로 새로운 기부에 동참해 볼까요? 좋죠. 이 캠페인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안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커가는 서구와 함께합니다.
2021년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개최도시로 연수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와, 2003년 인천 최초의 평생 학습도시 지정 이후 2018년 유네스코 학습도시 선정에 이어 국제회의 유치라는 경사까지 맞이하게 되었네요. 내년 10월 송도 컨벤시아 일원에서 열릴 이 행사는 연수구가 전 세계 평생학습의 새로운 방향성을 여는 획기적인 행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구와 함께합니다. 자, 캠페인 잘 듣고 왔고요. 이제 30분 교통정보를 좀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TVN 정보센터 가보도록 하죠. 이경민 캐스터. 네, 노면이 젖어있는 구간이 많아서 속도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정체 시작됐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구리 방향으로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소래터널 일대 속도를 줄이고 일산 방향으로 소래터널에서 송내 사이 차 간격 좁혀 이동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시점에서 신월 구간 노면 습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천에서 신월 나들목 가는 길 3km 구간 정체고요. 인천 방향으로는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 일대에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백범로 벽돌막 사거리에서 십정 사거리 구간 지정체 반복하고 가좌 3거리에서 봉수대길 사거리 구간 신호 2번은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원대로 석바위 사거리에서 승기 사거리 구간 밀리고 있고 남동대로 남동공단 입구 고가교에서 번말 사거리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암대로 아암도 해안공원에서 아트센터교 방향으로 소통 어렵습니다. 고속도로와 인천 시내 정보였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아이고 흘렀네 흘렀어. 네? 자네 쓰레기는 가져가야지. 요새는 음식 주문도 세차도 쓰레기도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맞습니다, 어르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져야죠.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친환경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쓰레기는 최소한으로, 자원순환은 최대한으로. 친환경 자원순환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인천광역시. 1883년 개항으로 근대 개항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중심지에 있는 곳, 바로 인천 중구입니다. 구민 중심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곳,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희망차고 행복한 곳, 인천 중구입니다. 인천 중구는 공익과 공정, 소통과 참여를 기본 철학으로 삼고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계양문화 미래도시 사람 사는 복지중구 인천광역시 중구와 함께합니다. 각수 씨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방송 보니 좋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출첵합니다. 육각수 MC님 잘생겼네요. 시사정보 프로그램도 잘하시네요. 파이팅입니다. 여러분의 출발 경인 대행진은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해서 TVN 경인 그린웨이브를 검색하시면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함께 좋아요 꾹 아시죠?